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이 말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코갔어요. 기다릴수록 더 올랐어요. 이제는 월급 한 푼 안 쓰고 33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산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숫자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내릴 것 같잖아요? 부자들 규제하고 투기꾼 잡으면 안정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서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매번 배신당했어요. 혹시 저처럼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기다려도 안 내리는지 정확히 아시게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 느낌이 아니에요. 숫자로 증명됩니다. 경실련이 2025년 6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서울 30평 아파트가 2억 3천만 원 올랐어요. 80% 상승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6억 8천만 원이 올랐어요. 119%예요. 집값이 2배 넘게 뛴 거예요. 반면에 이명박 정부 때는 5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1억 원 올라서 21%. 윤석열 정부 때는 2천만 원 올라서 1%예요. 정리하면요.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 둘 다 진보예요. 이 두 정권 동안 총 9억 1천만 원 올랐어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셋 다 보수예요. 이 세 정권 동안 총 7천만 원 올랐어요. 진보 정권 때 오른 금액이 보수 정권의 13배예요. 13배요. 이게 우연일까요? 매번 반복되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충격적인 숫자 보여드릴게요. 노동자가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요. 서울 30평 아파트 사는데 몇 년 걸리는지 계산한 거예요. 2003년에는 16년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끝나니까 24년이 됐어요. 8년 늘어난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는 6년 줄어서 18년이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1년 늘어서 19년이 됐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요. 14년이 들어서 33년이 됐어요. 5년 집권하는 동안 내 집 마련 기간이 14년이나 늘어난 거예요. 33년이 뭐냐면요. 25살에 취직해서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58살이 돼야 서울에 집을 사요. 근데 사람이 월급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밥도 먹고 교통비도 내고 결혼하면 애도 키워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서울에 집 사는 건 이제 서민들한테는 불가능한 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의 일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어떡해요? 손주들은요? 이 아이들이 평생 집 한 채 못 가지고 전세 월세로 떠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나라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분명히 서민 위한다고 했잖아요. 집값 잡겠다고 했잖아요. 왜 결과는 정반대인 걸까요?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아주 쉽게요. 물건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세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요. 반대로 사려는 사람은 적은데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에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집이 적으면 집값이 올라요. 근데 진보 정권은 뭘 했냐면요. 집을 많이 짓는 대신 규제를 강화했어요. 다주택자 규제하고 세금 올리고 대출 막았어요. 이러면 집값 내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규제 강화하면 집 짓는 사람이 줄어요. 왜냐고요? 집 지어봤자 세금으로 뺏기고 규제 때문에 못 팔면 누가 집을 짓겠어요?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요. 이게 규제 강화가 집값 상승을 부르는 메커니즘이에요. 의도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임대차입법 들어보셨죠? 2020년에 시행된 법인데요. 세입자가 2년 살고 나서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연장해줘야 하고요. 전세금은 올릴 때 5% 이상 못 올리게 막았어요. 듣기에는 세입자한테 좋은 법 같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국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초기에 전세값 상승분의 20%가 이 법 때문이래요. 왜냐면요. 집주인 입장에서 4년 동안 5%밖에 못 올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처음 계약할 때 아예 확 올려받아요? 나중에 못 올릴 거 미리 올려받는 거죠. 새로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내야 했어요. 기존 세입자는 보호받지만 새 세입자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세 매물 자체가 확 줄었어요.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놓으려고 하니까요.
4년 동안 묶이고 가격도 맘대로 못 올리면 차라리 월세로 돌리거나 안 놓는 게 낫잖아요. 서민을 위한다던 법이 오히려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집주인을 악마화하면 임대 공급이 줄어요. 그 피해는 결국 세입자한테 돌아와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3 더하기 3 더하기 3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4년인 거를 9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3년 계약하고 3년 연장하고 또 3년 연장해서 총 9년이요. 이거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 계약할 때 전세금을 더 확 올려받겠죠? 분연 묶일 거 알면 왕창 올려받으려고 하겠죠?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거예요. 9년이나 묶이는데 누가 전세 놓겠어요? 2026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2025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약 8에서 9%예요. 문재인 정부 때 미친 집값이라고 했던 2018년 상승률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주택 공급은 빠르게 줄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착공을 안 해요. 2년, 3년 뒤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어요. 공급 줄면 가격 오르죠? 시중에 돈도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전문가들 대부분이 올해도 서울 집값 오를 거라고 전망해요. 여러분 또 속으실 거예요? 기다리면 내린다는 말 또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진짜 억울해요. 화가 나요. 집값 내리면 산다고 기다렸거든요. 정부가 잡겠다고 하니까 믿었거든요. 언론에서도 곧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요? 저만 바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속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기다리면 내린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더 오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자녀한테 집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준 경험. 있으시죠? 정말 화나고 억울하시죠? 저도 그래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샀어야 했나? 왜 믿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근데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아야 다음에 또 속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같은 실수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서민이에요.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에도 꼭 만나요. 자, 그러면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해결책이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청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청약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공공분양은 시세의 70에서 80% 가격에 나와요. 30% 할인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 공급 기회도 많아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이런 조건 해당되시면 당첨 확률 훨씬 높아요. 청약 통장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매달 2만 원에서 5만 원이라도 넣어두세요. 나중에 기회 왔을 때 자격 안 되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둘째, 수도권 외곽에서 교통 호재 있는 곳을 눈여겨보세요. 서울은 이미 너무 비싸요. 근데 수도권 외곽은 아직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 있어요. 특히 지하철 연장되는 곳이나 STX 들어오는 곳은 교통 좋아지면서 집값도 같이 올라요. 지금은 멀어 보여도 지하철 생기면 서울 출퇴근 30분 거리가 그런 곳 미리 봐두세요. 셋째, 무리한 대출은 피하세요. 집값 오른다고 무리하게 빌리면 금리 오를 때 정말 힘들어요. 본인 상환 능력 안에서 감당 가능한 정도만 빌리세요. 부동산 정보 볼 때 주의하실 점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들도 맞추기 어려운 게 부동산이에요. 오른다, 내린다, 말이 많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당장 실거주할지 필요하다 그러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기다린다고 반드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 볼 때 말에 속지 마세요. 핵심은 공급이에요. 집을 많이 짓겠다고 하는지 규제만 강화하겠다고 하는지 그걸 보세요. 공급 늘리겠다고 하면 집값 안정될 가능성 높고요. 규제만 강화하겠다고 하면 집값 오를 가능성 높아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결과를 보세요.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핵심 3가지예요. 첫째, 진보 정권 때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정실련 데이터 기준 진보 정권 상승액이 보수 정권의 13배예요. 이건 팩트예요. 둘째, 규제 강화하면 공급이 줄고 공급 줄면 가격이 올라요. 시장 원리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 생겨요. 셋째, 청약 활용하고 수도권 외곽 교통 호재 지역 눈여겨보고 무리한 대출은 피하세요. 정책 볼 때 말에 속지 마시고 공급을 보세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서민이에요.
집값 때문에 고민하고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속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속지 않으셨으면 해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해요. 앞으로도 서민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